대학생활은 종종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어떤 얼매임도 없이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시기. 그러기에 대학생활은 황금기이다. 황금기는 뭐니 해도 돈을 많이 써야 제맛이다. 우리는 적어도 년 1,700만원 정도는 써야 한다. 이 돈은 별건 아니다. 부모님이 4달 반 동안 숨만 쉬며 일하시면 벌 수 있는 돈이고, 친구가 3,790시간만 알바를 하면 벌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데만 쓰는 돈이다. 이 중 등록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이마저도 걱정되신 우리 총장님들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양호한 그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민자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셨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도시. 아파트 한 평의 가격이 1년 가계소득보다 비싼 도시. 그리고 35만 명의 대학생이 사는 도시. 바로 서울이다. 물론 이런 서울에도 빈집은 존재한다. 바로 이렇게 아파트 한 동이 비어있다. 은평 뉴타운과 그리 멀지 않은 이곳 홍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대학생 주거난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친구랑 같이 살아서 한 달에 집세가 75고요. 월 50에 공과금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한 60 되죠? 한 달에? 한 달에? 네. 이렇게 비싼 집값 때문에 대학생들도 계급에 따라 원룸, 하숙, 고시텔, 그리고 잠만 자는 방과 고시원에 산다. 물론 기숙사에 사는 친구도 있다. 혹시 1인실은 얼마인지 아세요? 1인실이 저 정확히는 우리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럼 한 200, 한 2,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학기에. 응? 한 200, 한 2,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학기에. 아니 그럼 한 달에 5, 60만 원? 알아본 결과 이렇게 비싼 기숙사는 서울에만 총 9군데가 있었고 1인실은 한 달에 평균 55만 8천 원이었으며 2인실은 39만 9천 원이었다. 대체 이 차이는 뭘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BTL이 있고 BTO가 있어. 네. BTL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야. 네. 딱 일정한 금액을 주는. 이제 BTL은 건축비를 우리가 계속 갚아 나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기숙사비를 걷어서 일부를 갚아 나가고. BTO는 아예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모든 걸 자기들을 해가지고 20년간 운영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알아서 투자금이랑 모든 걸 자기들이 빼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투자금을 다 주는 거지. 그냥 건물 리즈에 쓰는 거 같은 거, 빌려서 쓰는 거. 그 차이야. 근데 BTL로 지면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 어떤 부분 때문에? 건축비를 갚아야 되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비를 갚으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또 적자를 많이 내는 것보다 작게 내는 게 낫겠죠. 운영상. 응? 그러니까 약간 그 기숙사비는 비싸진다고 봐야 돼. 그렇다면 BTL이 범인인 건가? 오랜 추적 끝에 BTL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사업에 많은 대학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땅을 대고 투자회사는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BTL 방식의 사업인데 자금 부담이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금 부담이 없다고?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났다. 그러면 SK 기숙사 지을 때 학교가 그때 당시 어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잖아.
소통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지은 거지. 하나도 지불 안 해도. 또 민자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다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빼가는 구조 아니에요. 그리고 민자기숙사 건설 관계자도 만났다. 민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거는 그 시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학교가 지어할 시설물을 그 민간 사업자가 지어주고 민간 사업자가 그걸 운영을 해서 사용 수익금 가지고 20년이나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나가는 구조니까 학교한테 따로 기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손해보자고 사업하지 않죠. 이게 또 사업이니까. 처음에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70%? 사업비의 70%. 그러니까 처음에 원가가 300억이라 그럼 나중에 금융비용 붙어가지고 500 한 70. 투자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답, 아니 이자만 한 200만 그 정도로 가는구나? 정리해보면 학교는 건축비를 내지 않고 기숙사를 얻었고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겼으며 금융업계에서도 이자 수익을 보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부는 교육예산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종합투자계획의 대상 사업으로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민자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를 대형화하고 기숙사 내에 각종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경제지표 상승을 노렸다. 여기에 학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학교가 마냥 손을 놓은 건 아니었다. 한 5억 정도는 학교에서 적자가 난다고 봐야지. 5억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 본부에서 메우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 그렇지. 기숙사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거지. 그럼 5억 곱하기 20년이면 얼마야? 한 100억 정도. 100억은 안 돼?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한 대학의 민자기숙사 건축비는 300억 원. 그리고 이 건축비를 빌리기 위한 이자 비용은 200억 원. 이 500억 원 중에서 학교는 100억, 학생은 400억 원을 20년 동안 나누어서 내고 있었다. 사실상 학생이 건축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 그렇죠. 등록금으로 건축물을 짓지 않는. 짓지 않겠죠. 짓지 않죠. 하지 않지. 그걸 하면은 그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학교 건물이긴 하지만 기숙사 건물을 학생들이 돈을 내서 지은 건데. 학생들이 돈을 내서 지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300억짜리 건물이.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300억짜리 건물을 학교가 낸 돈은 사실은 적자분 정도인데 적자분은 건축비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고.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왜냐면 되게 산술적으로 나는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냥 더하고 뺀 것뿐인데. 그건 전화통화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한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 건축되는 데 들어간 돈에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쓰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일부 학교의 소유이되
학생들이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비를 댄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은 아니고요. 건축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고 건축은 시행사에서 보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한 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거죠. 만약에 내 돈을 부담하는 게 싫다 그러면 학교에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있는 건물만 써야 되는 거죠. 있는 것만 쓰고 그냥 개보수만 하고 그래서 지금 국내 대학들의 적립금이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의 적립금은 지난 1년 새 3,200억 원 이상이 늘었고 총액으로는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상위권 10개 대학은 땅 사고 새 건물 짓는 데 적립금의 55%를 쓰고 학생 장학금으로는 고작 8.4%만 배정했습니다. 학교가 있어야 내가 있고 학교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는 사학의 굳은 신념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 겨우 몇천억 원,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보릿고개를 허물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학교 순위를 높인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듯 아득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고우물자를 받아서 학교 살림을 꾸려야 하는 딱한 사정이고 수입은 귀해서 펀드에 재산을 맡길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학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민자기숙사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선진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사학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부께서는 민자기숙사 건립을 허가해 주어 경제지표도 올리고 대학들의 순위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여의도의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사는 건대사랑 펀드라는 금융상품으로 민자기숙사 건립을 위한 자본을 조성해 주어 이 시대 최고의 금융상품에게 주어지는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광화문의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연세대, 건국대, 서강대 등의 10여 개의 민자기숙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대학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립형 기숙사를 탈피하고 민간유치 기반을 다져 공짜로 기숙사를 얻기 위한 사학의 집념은 드디어 교육의 현장에 55만원짜리 초신식 기숙사 개발에 고동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학생들과 몇천억 원의 적립금뿐인 사학 형편이었습니다. 사학께서는 바로 그 노는 인력을 자원으로 민자기숙사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자원하여 그 노는 힘을 투자해서 기숙사비로 건축비를 받음으로써 세계 주류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대학들의 기숙사 개발은 오래전 지극히 부분적으로 설립하던 역사뿐이었습니다. 사학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잠자던 영토와 오를 줄 모르는 기숙사 수용률을 잠으로부터 깨워서 대학 순위 상승의 기치를 높이 들어 삼천리 반도의 지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